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입니다. 코시국 교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기간 동안 임용을 받아 고군분투하면서 연차를 쌓아 올린 선생님들을 얘기하는 단어가 됐는데요.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좀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사랑으로 이 학교를 이끌어가는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 재미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제 2년이 조금 안 되게 근무하고 있는 교사 최준혁입니다. 경기도 과천에서 근무 중인 2년차 교사 김민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교사 생활을 시작해서 4년차 교사가 된 초등교사 조유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가 가장 막내시죠? 연차상으로? 연차상으로는 저 이렇게 둘이 막내입니다. 네. 거의 비슷하시고 사회는 연차니까요? 네. 알아서요. 편히 네. 대답해 주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첫 온라인 아침 조회를 다 이제 하잖아요. 아침 조회가 좀 더 기억이 나세요? 저희는 위두랑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이제 댓글을 달아서 출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이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댓글을 아이들이 많이 못 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콜센터처럼 전화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이 선생님도 그렇고 비대면을 어떤 학년은 하면서도 어떤 학년은 그래도 이제 등교해서 수업을 듣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 반반씩 나눠서 네. 등교했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등교를 하는 학생들만 이제 만났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으로 아침 조회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하면 되게 말 들어보니까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럴 수 예. 있죠. 보통 회사에 사실 이 사회 초년생들 이제 막상 딱 신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위쪽에서 가르쳐준 사수가 좀 존재하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그런 게 없어 좀 약간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견뎌 나가셨나요? 사실 학교가 좀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혼자서 좀 알아차려야 하는 것도 되게 많은데 다행히 학교 분위기가 그래도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이제 서로 힘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런 문화가 이미 형성된 학교인 것 같았습니다. 서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도움을 주고 받으셨던 것도 많은데 신규 교사는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올릴 공지 쓰는 것도 되게 떨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멘트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하나하나 진짜 차근차근 다 알려주시고 가정통신문 이런 거 안 써봤잖아요. 안 써봤는데 예시 이미 쓰셨던 것도 공유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초반 적용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장소원 선생님 사랑합니다. 줌 미팅을 하다 보면은 학급 전체 친구들 얼굴을 이렇게 중간중간 화면에 뜨니까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 비대면 수업은 좀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아이들한테 몇 시까지 들어와 이렇게 공지를 먼저 띄워주고 이제 아이들이 그 공지를 보면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고 이제 줌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수업 상황에서는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이 조금 되었던 것 같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런 점들도 아이들이 이제 익숙해지니까 후기 가서는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줌 수업을 하다 보면 또 뭐 누가 늦게 들어온 친구도 있고 자기 네네네. 얼굴 안 보여지는 친구도 있고 네. 그런 상황들에 좀 힘든 점은 또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막 안 보이거나 막 분명 애가 화면이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이 상태로 조금 가만히 있다던가 줌이 갑자기 막 렉이 걸려서 그쵸. 꺼진다거나 네. 마이크 뭐 갑자기 이슈가 생긴다던가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 줌이 버퍼링 걸리면 선생님들도 좀 버퍼링 거리지 않아요? 네, 버퍼링이 같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이 안 나오면 진짜 저도 버퍼링 걸려서 잠깐만 얘들아 이러고 진짜 잠깐만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집중이 글로 가기 때문에 수업이 흐름이 좀 끊기고 이 수업에 대해 몰입시키고 집중시키기가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은데 선생님들 그렇게 비대면 상황 때 좀 어떻게 학생들을 집중시켰는지 노하우가 좀 궁금하거든요. 체육을 맡았었는데 체육이 사실 그 줌으로 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제 제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애들이 막 무용 파트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가 쇼츠가 유행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줌으로 하니까 쇼츠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니까 애들도 되게 좋아하고 매체랑도 되게 잘 맞고 그렇게 응용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이 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임이나 놀이하는 걸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지루해진다 싶으면 아이들 집중시키기 위해서 줌에서만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집에 있는 물건 찾아오기 게임 해서 뭐 아빠 면도기 찾아와 이러면 아이들 뛰어가서 면도기 찾아오고 그리고 뭐 구두 주걱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찾아오고
찾아오고. 선생님이 되기 전에 나는 이런 수업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하지만 막상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여건이 되지 않았다. 근데 아무래도 학기 초에 어색할 때 애들이 이제 서로 친해지고 어색함을 풀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놀이가 제일 크거든요. 그게 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오감으로 체험하고 하는 놀이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대체하고 이제 선생님이 그냥 혼자 해보는 걸로 대체하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 때 전문가 집단 학습법이라고,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 지형을 배운다 하면은 4명이 모둠을 짜는, 한 명은 바다에 대해서, 한 명은 강에 대해서, 한 명은 산, 한 명은 사막, 각자 자기가 공부할 분야를 정한 다음에 다른 모둠에 있는 자기랑 똑같은 전문가끼리 만나서 교과서 보고 정리를 하고, 배운 거를 자기 모둠에 와서 알려주는 공부 방법이 있어요. 단원 정리할 때 되게 좋고 아이들도 재밌게 할 수 있는 학습법인데, 코로나 때는 모둠 활동이 많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런 방식의 정리를 거의 못하고 그냥 제가 단원 정리하면서 다 알려주는 것밖에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았어요. 함께 야외를 못 나갔을 것 같은데 이런 야외나 체험학습 활동을 좀 어떤 식으로 대체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게 소풍이나 체험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추억을 남겨줄 수 있을까 얘기를 했는데, 강사 초빙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와, 이런 것도 요새는 하는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다양한 강사들이 와가지고 재밌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업에서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좀 조심하라고 이 코로나 시국 때는 좀 많이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조심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까지 해봤다라는 게 있을까요? 만약에 엄마 직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떴다 그러면 이제 엄마를 안 만나는 거예요. 엄마 빨리 방으로 가 이러면서 저도 방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집에서도 마스크 끼고 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노력은 자가 키트를 되게 많이 줬어요, 당시에. 그거를 정확하게 찔러야지 이게 또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별이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정확히 찌르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자세도 더 깊게. 이렇게 한 다음에 깊게 툭 찔러야 되는데, 무서워서 망설이면 안 되고 정말 팍 찔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하지 않았나. 그냥 가정입니다, 여러분. 예. 다시 뭐 이런 팬데믹 같은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내가 좀 이렇게 했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보겠다. 저도 코로나가 새로 터지더라도 뭔가 비슷한 전염병이 터져서 다시 학교를 못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부분이, 2년, 3년?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뉴얼도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래도 기존보다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저는 코로나가 교육의 발전에 어느 정도 좀 이끌어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약이 생기니까 그 제약을 깨뜨릴 수 있을 만한 수업 콘텐츠를 개발을 한다던가, 줌을 비롯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에듀테크들이 개발이 진짜 많이 되고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하이러닝 이런 앱을 통해서 학생들이 과제를 올리고 그거를 이렇게 풀고 검사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걸 최근에 연수도 받고 왔고, 또 다시 이런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교육이 더 매끄럽고 잘 진행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희 같이 동학년 하셨던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놓은 콘텐츠나 이런 활용 방법을 그때도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좋은 선례를 만드는 거 아닐까 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저도 지금 감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력한 게 헛된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자양분 삼아서 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선생님들 좀 고생이 진짜 많으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뭐 대표는 아니지만 한 번 더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낼 때 이 교육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우리 선생님들이 좀 계셨기에 우리 아이들이 참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들의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셨나요? 여러분들도 공감할 만한 이야기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즐겁게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